좀 이상한데 진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원자가 작아진다? 뭐 물질이 진해진다?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진해진다는 게 뭐야? 그러면 이상해지죠. 정답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체에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얘기를 왜 했냐면 기체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 기체에서는 분자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의 부피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 기체의 부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이 좀 작은 점인지 큰 점인지 이 점의 모양이 동그란지 세모인지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는 너무 분자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특색이 없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자가 크냐 작으냐 가벼우냐 무겁냐 의미 없어요. 그냥 점이에요. 부피를 표현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개수는 중요해요. 왜 개수가 중요해요? 반으로 나누면 얘의 부피가 이만큼이고 얘의 부피가 이만큼이겠죠. 개수가 2배가 되면 그냥 부피가 2배다라고 세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있는데요. 요 조건은 화학원에서는 항상 성립할 거예요. 이 조건을 벗어난다. 화학 투로. 이 조건이 안 맞는 기체를 다룬다? 그러면 화학 투로. 사실상 우리한테는 뭐 그냥 문제마다 당연히 써있는 그런 조건들, 잘 읽지도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조건은 근데 알아두시긴 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긴 하셔야 됩니다. 조건,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문제에 항상 써있어요. 단 기체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T도씨 1기압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써있어요. 그 T도씨가 얼마인지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일정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 압력이 같다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는 건 뭐와 관계가 없냐면 기체의 종류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변수예요. 기체 분자 수에만 의존한다. 다른 거 전혀 상관없이. 여기는 숫자를 하나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가끔 문제에 안 써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 숫자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아보가드로수 이런 건 무조건 써있다 그랬잖아. 요 숫자는 안 써주고도 돼요. 요건 숫자를 하나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온도가 0도씨 1기압이다. 요 0도씨 1기압은 좀 중요한 숫자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표준, 영어 약자로 알아서 읽어. 표준, 온도, 압력이라고 읽어요. 뭐 별거 아닌데 저는 발음하기 싫으니까 발음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냥 표준, 온도, 압력 이라고 읽을게요. 이 조건에서는 기체 분자 수가 기체의 양이 1몰이다. 그러면 그 부피가 22.4L가 나와요. 왜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한가요? 이 숫자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숫자는 질량인 거예요. 질량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세. 뭐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걸 아보가드로수라고 부르고 묶어서 그냥 그 숫자는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안 쓸 거고 그 숫자를 1몰이라고만 부르면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량과 개수 양쪽이 다 숫자가 깔끔해졌죠. 이해되시죠? 질량은 왜 깔끔해졌냐?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거든. 당연히 정수지. 저울로 그걸 그람 단위로 재.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지저분해요. 그걸 묶어서 1몰이라고 정해요. 그럼 여기도 숫자가 깔끔해졌죠.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 수 있죠. 하나라도 소수점 계산을 하기 싫어가지고 모든 게 점수로 딱딱 떨어지도록 열심히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게을러서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상. 근데 요거는 예쁘지가 않죠. 이제 측정값이니까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온도가 0도씨가 아니면 이 숫자는 달라져요. 압력이 1기압이 아니면 이 숫자는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 숫자는 0도씨 1기압 22.4리터는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안 써주고도 문제를 내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부피를 취급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도 되는 거냐면 기체의 밀도도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밀도를 D라고 쓸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래요. 중학교 2학년.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밀도는 물질의 양이, 여기서 양은 개수예요. 원자 분자의 개수. 물질의 양이 적을 때랑 많을 때랑 같아집니까? 똑같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물 1g과 물 1kg은 밀도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같죠.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우냐면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때 딱 몇 개 배워요.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뭐 이런 거 배우죠. 그죠? 너무 옛날 얘기니? 자, 그러면 이게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 부피나 질량을 잴 때 1몰의 부피를 재고 1몰의 질량을 재도 되겠네요. 그래도 밀도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산소 기체, 헬륨 기체, 뭐 수증기 뭘 갖다 놔도 돼. 아무거나 갖다 놔도 1몰의 부피는 다 똑같아요. 1몰의 질량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할게? 분자 1몰의 질량, 분자량. 분자 1몰의 질량은 그대로 분자량이죠. 그리고 기체 원자 이런 걸 취급할 일은 없으니까 기체 분자의 밀도를 재겠죠. 이게 그대로 분자량이에요. 그러면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는 같은 부피다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부피면 분자 수가 같은 거예요. 그죠? 점 찍고 동그라미, 점 찍고 동그라미. 이게 기체의 부피인 거예요. 같은 부피 그러면 점의 개수가 같은 거죠. 근데 이 점이랑 이 부피랑 이렇게 같은 부피예요. 그러면 점이 있는데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근데 밀도가 다르네. 얘가 밀도가 예를 들어서 밀도가 얘가 4래요. 얘는 밀도가 8이래요. 왜 그래? 왜 달라? 부피 똑같죠?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개수도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한 개당 질량 곱하기 개수잖아요. 근데 부피가 같으면 개수도 똑같다며. 왜 다른 거야? 한 개당 질량이 달라서. 그 한 개당 질량을 세 글자로 분자량.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딱 이미지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개 있는 거예요. 같은 질량, 저울 그림 생각하시고 올려놓고 올려놨는데 개수가 달라. 하나당 질량이 다르겠지. 그거 항상 그거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부피 그러면 풍선 그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부피면 개수가 같다. 그죠? 같은 부피면 개수가 같다. 기체에서 액체나 고체는 이렇지 않습니다. 수박 3개, 탁구공 3개 부피가 같아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통 이렇게 쌓아놓은 그림을 생각하죠. 그죠? 이만한 원자가 모여있다는 액체나 고체예요. 액체나 고체는 원자나 분자의 크기가 다르겠죠. 걔네들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이 1몰씩 갖다 놔도 부피가 달라요. 얼마냐?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거 외우면 당연히 알지. 우린 몰라요. 그냥 우리 취급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기체다 그러면 수박 하나를 태평양 한가운데 띄워놓고 그 태평양을 수박의 부피라고 치자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는요 분자의 크기가 아니고요
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이에요. 기체의 활동 영역. 태평양 한가운데 수박을 띄우는 거야. 걔 활동 영역은, 그죠? 그럼 거기다가 달걀을 띄우는 거나 탁구공 띄우는 거나 활동 영역은 똑같다라고 하자는 거지. 그게 기체의 부피인 거예요. 기체는 그냥 점이다. 저 점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부피인데 분자 수가 같으면 돌아다니는 영역은 똑같다. 조건 온도면이 같을 때. 괜찮아요? 화학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를 조합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게요? 활발해진대요. 온도가 똑같으면 활발한 정도가 똑같겠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영역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화학 투로.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애들이 똑같이 돌아다닌다면, 압력은 이제 외부의 저항이죠. 애들이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벽을 밀고 다니면 활동 영역이 똑같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화학 투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결론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됐습니까? 쉬자. 시작하자.